중국 자본이 중산간에 추진하는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 사업에 골프장 부지가 편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의 숙박시설 신축을 금지하는 제주도의 가이드라인을 어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합동 토론회를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조금 부정사용을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부당 해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고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교육 전문가가 도내 고등학교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하면서 선진 교육 방식을 알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원희룡 도정은 중산간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골프장의 숙박시설 신축을 금지해 왔는데요. 중국 자본이 기존 골프장 부지를 사들여 대규모 숙박시설을 추진하고 있어서 편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신화련 그룹이 중산간 지역에 관광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을 조성하는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 사업.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고자화를 최대한 보존하고 복합 리조트 건축은 별도 심의하는 조건으로 최근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문제는 사업 부지의 절반가량은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부지를 매입한 데다 이곳에 700세대 규모의 호텔과 콘도를 짓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골프장 내 숙박시설 확대를 금지하는 원희룡 도정의 지침을 피하려는 편법 개발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 부지의 땅을 더 편입시켜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을 이용해서 여기 개발을 허용한다면은 앞으로 제주도 내에 있는 모든 골프장들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숙박시설 확대 금지 방침은 기존 골프장 운영자에 한정된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동일 사업자일 경우에는 편법이나 악용을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두 개의 사업장의 사업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자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관광 개발 사업을 쉽게 하기 위해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골프장 부지를 편입시킨 첫 사례가 되면서 중산간 난개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전당대회 일정을 제주에서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혁신과 변화를 외치며 위기에 처한 보수정당을 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제주 지역 합동 토론회. 3파전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 후보들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초반 기선 잡기에 나섰습니다. 사선 의원으로 비교적 개파 색채가 옅은 신상진 후보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이 얼굴이 바뀌어야 당이 새롭게 바뀝니다. 당이 바뀌는 걸 국민이 느껴야 국민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얼굴이 되고 싶어서 감히 도전장을 내밀고 섰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째로 우리 계파를 없애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제주를 찾은 홍준표 후보는 이념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친박 청산을 주장했습니다. 주사파 패당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그걸 담아내기 위해서 이 당을 뿌리부터 쇄신을. 친박으로 분류되는 원유철 후보는 이념을 벗어나 민생정당으로 변모하겠다며 홍준표 후보와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이념 무장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주고 육아 때문에 걱정하는 경력 단절을 걱정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저마다 쇄신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2주 동안 전국을 돌며 합동 토론회를 가진 뒤 당원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대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구성원 본투표가 내일까지 실시됩니다. 대학본부와 단과대 등 13곳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늘 시작된 이번 투표에는 교직원과 학생 920명이 참여하며 직선제와 간선제 중 과반 득표를 얻은 방식으로 차기 총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한편 지난 3월 제주대 교수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한 전임교원 331명 가운데 73%가 직선제를 선호했습니다. 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제2공항 업무를 전담할 교통항공국이 신설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개편안에 따르면 공항확충지원본부와 교통관광기획단이 통합돼 교통항공국으로 재편되고 서귀포시 부시장 직속으로 공항확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또 해양수산국의 해녀유산과가, 행정시의 상하수도과가 신설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안을 다음 달 정기 인사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게 현실인데요. 도내 한 법률 상담기관 직원이 보조금 부정 사용을 제보한 뒤 해고당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주지부에서 4년 넘게 근무했던 김모 씨. 지난 2015년 7월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무단 결근을 자주 했다는 것이 표면상 이유. 실제로는 출입물 비밀번호를 바꾸고 책상을 치워 업무에서 배제하는 바람에 출근이 불가능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저는.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라는 게 없어요, 저희는. 근데 그거를 자기네가 임의대로 계약서를 만든 거예요. 김 씨는 해고 석 달 전 상담소 소장이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보조금을 타냈다며 경찰과 감사위원회에 제보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은 지난 2월 소장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한 부패방지법에 따라 김 씨의 해고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공익제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신분 보장 조치, 그거에 따라서 이분의 해고가 취소가 되고 다시 상담소로 복직을 하시는 거죠. 참여연대는 김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겪고 있고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적 보상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준공 이후 미 해군 함정이 두 번째로 입항합니다. 해군본부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해역에서 열리는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듀이함이 내일 해군기지에 입항합니다. 오는 22일에는 캐나다 해군 호위함 2척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합니다. 예체능계 특수목적고가 없던 제주에 올해부터 고교 2곳에 미술과 음악과가 신설됐는데요. 디자인 예술 분야의 선진국인 핀란드와 특별한 교류 수업이 진행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미술 분야 특수목적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미술과 수업에 핀란드에서 온 외국인 교사가 교단에 섰습니다. 학습 주제는 풍경화 그리기. 붓은 물론 스펀지나 천 같은 다양한 도구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표현하도록 유도합니다. 파란 눈의 외국인 교사가 처음에는 낯설었던 학생들도 금세 수업에 빠져듭니다. 뭔가를 느끼고 막 깨닫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꼭 이렇게 틀에 박힌 형식으로만 하진 않아도 되는구나 막 그런 것도 느끼고. 지도에 나선 교사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낸 교육과정 전문가 엔 라사카 씨. 제주도 교육청 초청으로 다음 달까지 제주에 머물면서 전공을 살려 특별 수업에 나선 겁니다. 일회성 시험이 아닌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재능과 감각을 길러주는 핀란드식 교육 방식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The students are making self-assessment and the teacher's assessment is based on that. And teacher is always having conversation with the student about the process.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교육과 정보로 진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 지역 예체능 계열 학생들에게 해외 교류를 통한 특별 수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여름철 찜통 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 요금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학교마다 냉방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 181곳에 운영비 7억 8천여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전기 요금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학교별 지원액은 2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제주도가 가뭄 피해 대책을 추진합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주간 정책회의에서 가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내일부터 가뭄 대책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뭄 대책회의에서는 지역별, 작목별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제주와 중국을 오가는 직항편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중국 국제항공은 다음 달 15일부터 제주와 베이징 노선에 다시 항공편을 운항하기로 했고 중국 남방항공도 다음 달부터 중국 선양과 선전 노선의 운항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에어도 오는 30일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